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부정사 명사적, 형용사적 용법에 이어서요. 부사적 용법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적 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는 방법도 가장 다양하고 우리가 보는 많은 독해 문장에 자주 등장하는 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는 목적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라고 해석이 되는 감정의 원인이라는 용법이 있고요. 또 결과라고 해서 앞에서부터 뒤로 순차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뭐뭐 해서 결국 어떠어떠하다라는 결과의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판단의 근거,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라고 해석이 되는 각각 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조건, 뭐뭐 한다면 if의 대용 표현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먼저 목적을 보시면요. 목적이라는 말 자체가 풀어서 이제 해석을 하면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in order to 또는 so as to 그 뒤에 동사 원형 이런 표현을 만약에 보신다면 이거는 100% 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두 개 표현은 우리가 실제 구어체 일상 대화에서는 잘 쓰지 않고요. 문어체, 책에서 보는 문장의 형태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투부정사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명사, 형용사, 부사. 부사 중에서도 또 각각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앞에 인오더나 soas가 붙으면 얘네는 100% 목적으로 해석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Jean went out to walk her dog. 진이 외출을 했어요. 왜 했냐면 자신의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 라고 되니까 in order to walk 또는 so as to walk 이렇게 대체할 수 있겠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형태가 감정의 원인이죠. 그쵸? 그래서 뭐뭐 하니까, 뭐뭐 해서. 음. 어, 뭐뭐 해서, 뭐뭐 하니까, 이러한 이제 감정의 원인은 힌트가 있는데, 힌트가 뭐겠어요? 그 앞에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sad, happy, unhappy, surprised,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의 형용사들이 올 건데, 자, 어떤 케이스냐면, he was sad to leave his country. 그는 슬펐죠. 왜 슬펐냐면, 이 슬픈 원인이 뭐냐면,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 해서, 그쵸? 슬픈 감정의 원인은 이거, 떠나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하는 감정이다 해서 감정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I was very happy to see them again. 내가 아주 행복했는데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을 다시 봐서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는 이제 뭐뭐 해서 뭐뭐 하다의 뜻으로 문장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대체로 자연스럽다. 예를 들면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소년이 자라서 뭐가 됐냐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된 거죠. 만약에 이런 걸 이제 목적으로 처리하겠다. 소년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자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은 자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성장하고 나서 보니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요걸 먼저 할게요. 아까 얘기한 부사적 용법 중에서 판단의 근거, 네 번째. 여기 이제 넘버링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해석 방법 첫 번째 목적, 감정의 원인, 결과, 그리고 여기에 와서 이제 판단의 근거,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판단의 근거는 말 그대로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아하니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You must be foolish to say so.
너가 어리석은 게 틀림없어. must가 이제 B랑 만났을 때 주로 많이 해석되는 게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너가 어리석은 게 분명해. 왜 어리석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근거라고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각각 해석에 따른 이제 구분을 해봤고요. 또 하나의 큰 기능이 뭐가 있냐면 부사가 하는 역할 중에 네, 당연히 형용사 수식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하면 목적, 원인, 결과, 이유 판단의 근거, 조건 이 정도까지는 잘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사가 하는 역할, 형용사, 수식 잊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형용사 당연히 수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This smartphone is easy to use. 이 스마트폰은 쉬워요. 근데 뭐가 쉽냐면 사용하기가 쉽다. easy라는 거는 분명히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역할이다. The water in this bottle is safe to drink. 물이 자, 이 병에 있는 물이 네, 안전해. 근데 어떤 의미에서 안전하냐면 마시기에 안전하다. 그래서 safe 역시 형용사이기 때문에 네, 형용사 수식하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네, 아까 우리가 결과에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드리자면 결과는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네, 해석이 돼서 결과의 의미로 네, 처리를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얘도 이제 비슷한 뉘앙스인데 쭉 이제 해석이 되는데 앞뒤가 상황이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I tried again and again. 내가 계속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only to 동사하면 결국 뭐뭐 할 뿐이었다. 결국 뭐뭐 하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fail, 실패했다. 이렇게 처리되는 것도 결과에 여러분이 추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시험 공략을 위해서 투투용법 enough to 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네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 구문을 여러분이 절, so that 절로 바꾸고 서로 so that 절을 to 또는 enough to로 바꾸는 연습 네, 아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 투투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to하고 투부정사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넣습니다. 요 앞에 to는 부사죠. 너무라는 뜻이고 뒤에는 이제 투부정사가 위치하는데 여기 이제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형용사나 부사해서 동사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구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구라는 건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이루는 거고요. 구문 그 해석인데 얘네들을 조금 무거운 어떤 문장 형태의 절로 바꾸면 so, that 네, 요 사이에 이제 형부를 넣습니다. 여기 나왔던 형부를 네, so, that 사이에 넣고 주어 can 또는 can't 또는 네, couldn't 시제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동사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무조건 예문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예문을 보시면 Sam is too busy to meet his girlfriend. Sam은 busy, 형용사가 나왔죠. 너무 바빠서 뭐 할 수 없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meet,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네, 요거를 so that 절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Sam is so busy that he can't 할 수 없다니까 만날 수 없죠. 자신의 여자친구를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거 시제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was면 여기도 was였을 거고요. 여기는 couldn't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네, 또 이해 안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기가 지금 쌤이잖아요. 쌤은 보통 남자입니다. 따라서 대절에서는 다시 쌤을 쓰지 않고 대명사 he 남자로 네, 바꿔 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 정도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반대 의미를 지닌 enough to를 볼 건데 enough to는 자 먼저 우리 형용사 부사가 먼저 등장을 하고요. enough to 부정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할 만큼 충분히 동사하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긍정적인 뉘앙스죠. 그래서 아까 우리 so that절에서 so 뒤에 형용사 부사 that 그리고 주어 쓰시고 아까는 can't였는데 지금은 can 또는 could 동사 이렇게 네, 바꾸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she's strong 형용사 먼저 나왔죠. She'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lift는 들어올리다. 그녀는 힘이 세요. 어떤 만큼? 그 상자를 들어 올릴 만큼 충분히 힘이 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절로 바꾸면 she's so strong that 이번에는 대명사 나왔으니까 그냥 쓰시고 그리고 시제는 현재니까 she can lift the box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 마지막 파트인데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 남아있죠. 네, 의미상의 주어는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동작의 주체, 네, 동사의 주체를 우리는 영어에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투부정사, 이 동작의 주체. 실제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동사의 주체, 투부정사 동사의 주체. 네, 밑에 또 나와 있죠. 투부정사의 동작 또는 행위의 주체를 투부정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투부정사의 행위의 주체가 문장의 주어와 어떤 경우? 네, 다를 경우, 같다면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를 경우에는 꼭 집어서 투부정사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 전치사를 사용해서 네, 목적격을 써준다. 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예요? for하고 of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뭐가 온다? 목적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대명사 같은 애들이 왔을 때는 목적격이 와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명사, 뭐 the girl, a student 이런 일반 명사가 나오면 여러분은 격을 신경 쓸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대명사인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for 플러스 목적격은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용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his song is difficult for me to sing. 어렵다. 근데 부르기가 어려운데 누가 부르기가 어렵다? 내가 부르기가. 내가 좀 음치야. 그래서 내가 부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써준다. 네. 밑에도 보시면 It is not easy for Kate to work out every day. 워크아웃 하면 보통 이제 운동하던데 케이트가 여기에 만약에 없다고 일단 해볼까요? 해석을.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특별히 케이트가 조금 허약해서 또는 너무 바빠서 케이트가 매일 운동하는 건 쉽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네, 자리를 침범을 했네요.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투부정사 바로 앞에다가 그 동작의 주체, 의미상의 주어를 명시해줘야 한다. 네, 대부분은 뭐를 쓴다? for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이제 영어 문법을 공부하시면서 일반적인 거, 대개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익혀 놓으시면 되는데 특별히 조금 예외 상황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of 플러스 목적격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쓴다? 그 사람의 성격, 성향, 태도, 어떤 주관적 판단, 네, 주관적 판단에 의한 형용사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겠다. 자, 어떤 책에는 이제 주관적 판단이라는 그 용어도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성격, 성향, 태도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It is nice.
네, 요거 만약에 없다 치고 얘기해 볼까요? It is nice to help the poor boy. 가난한 아이를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너가 가난한 아이를 도와주는 건 참 착한 일이야. 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for를 쓰면 틀린다는 거죠. 왜? 지금 nice라는 성질, 성향을 얘기해주는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요걸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초보 단계니까 어떤 게 성격 성향일까요? 잘 모르면 여러분이 보고 이해를 해 보실까요? kind, 친절하다, nice, 착하다, 친절하다, 현명하다, 조심스럽다, 어리석다. 뭐이 외에도 stupid, 어리석다, 네. smart, 똑똑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selfish, 이기적이다. 이러한 unkind, 불친절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의미상의 주어가 보통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의미상의 주어가 특별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이 투부정사 요 정도까지 이제 잘 이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면 이제 학년하고 단계가 높아지면서 어떤 여기서 변형된 형태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인 투부정사 여러분이 2학년, 3학년 초반 과정까지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은 거의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반드시 명사절 용법부터 의미상의 주어까지 전체 복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